네, 안녕하세요. 서울 자취생활 61일차입니다. 오늘 출근을 했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2시에 고객 오신다고 그 약속을 이제 그 일주일 전에 해서 출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출근해서 책 읽고 블로그 포스팅하고 인스타그램에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거 글 올리고 12시에 밥을 먹으러 가는 중에 그 평택 지식산업센터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분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그 혼자 오셨는데 이제 그 사전에 여기 사실 방문 예약제인데 모르고 오셔가지고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드렸고 그래서 그 고객님하고 같이 밥 먹고 네 하고 싶어 하시긴 하셨는데 그분도 좀 특이한 분이셔가지고 자기는 이쪽이나 아니면은 송도 쪽이나 반달선 세 군데 중에 하나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 주셨고요.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제가 또 스스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교보문고 강남점 들려가지고 네,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책은 사실 다 사왔어요. 살 수 있는 거 다 샀고 이제 그 제가 또 산 책 중에 윤석열 정부 이제 부동산 시장 정책 어떻게 되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해서 필요한 책들 구매를 했고 저도 이제 한번 파면 이제 좀 끈기가 있고요. 한번 시작하니 끝장 보는 스타일이어서 몰입해서 좀 느린 이제 거북이 스타일인데 어쨌든 시작한 일은 제대로 파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이 책은 네, 지식산업센터 백문백답해서 최필주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동국대학교 경영학 건축공학 뭐 해가지고 건축기사시고 이해하기 쉬운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해서 책 쓰신 게 있으시고 그리고 주택기획에서 금융신탁까지 건설업의 모든 것 해서 책 쓰신 게 있으세요. 근데 가독력 좋아서 이제 쉬엄쉬엄 해가지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인데 사실 이렇게 얇은 책을 왜 13,000원이나 내가 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머리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시중에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도서 차고 넘치는데 대부분 비슷한 얘기 하고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 정의, 법률 뭐 이런 것들 장황한데 근데 독자들은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상세 법규 이런 거는 인터넷 찾아봐도 되니까 나는 그런 거 다 과감히 삭제했고 그 주관적으로 뭐 지식산업센터 모르는 사람들한테 입문서로 쓸 만한 이런 책을 썼다 해서 진짜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100가지를 후배가 이제 본인한테 질문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형태들로 되어 있는데 앞에 뭐 이런 거야. 지식산업센터 돈 돼요? 돈 되지. 그럼 저도 알고 싶은데 그거 뭐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집합 사옥이야. 생산한 회사들이 사옥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근데 오피스랑 다른 점은 입주 제한 업종이 있다. 이런 포인트. 직장인도 할 수 있어요. 직장인도 할 수 있어. 근데 뭐 인기가 엄청 많다던데 요즘에 어떤 거예요?
시세 차익 또 나중에 얻을 수 있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도 있고 뭐 15억짜리 이제 우리 집만 하더라도 15억짜리 집 월세 한 달에 뭐 190만 원 정도인데 내 지식산업센터 7억짜리 월세 한 달에 한 300만 원이야. 뭐 재산세, 공인, 중개, 수수료, 공실 위험도 있지만 그래도 쏠쏠해.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배 가격 뛴 얘기, 그리고 좋은 입지, 이제 물건 뭐 어떻게 선점하는지에 대한 얘기, 뭐 여기는 뭐 전매 제한이 없는 거 얘기, 그리고 공실 그 부분에서 이런 것들, 뭐 렌트 프리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임차인 위한 그런 전략들, 인터넷 셀프는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직거래 시에 필요 서류가 뭔지, 대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금리는 어떤지. 이분 같은 경우 2021년에 1월 기준으로 2.4%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보통 2.1%에서 2.6% 정도로 대출을 받고 보수적으로 수익률 계산하실 때 2.8% 계산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전입식 공고 안 됩니다. 여긴 집합 사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보통은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제가 있는 데들은 이제 스마트형 형태가 이 라이브 오피스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는 거,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뭐 도어 투 도어 이런 것들이 상품 제작하고 화물 엘리베이터 이제 가깝게 혹은 그 사무실 안까지 5톤 트럭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그런 부분들 내용들 있고, 보통은 공장 지원시설, 근린 생활시설 이런 부분들 뭐 있다는 거. 그리고 입지 중요하잖아요. 그런 입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 보통 이제 수도권에 사시려면 역세권 부분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금액이 좀 비싸지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셔서 감안하셔서 지식산업센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 이제 사장 입장에서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좋은지, 뭐 이제 위치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직원 수 많은 경우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저도 이제 지인분이 하셨던 얘기가, 출퇴근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려면 인원이 많을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2, 30분씩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층보다는 저층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행사나 뭐 시공사 이런 이제 관계들에 대한 내용들도 책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개발 이익은, 이분은 이제 건축을 하셨다 보니까 분양 수익금에 공사비, 금융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거 빼고 시행사가 이제 벌어가는 그 돈이다. 그래서 개발 이익하고 뭐 지급 보증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사업 수지 조건에 대한 부분들, 수지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층수별로 이제 가격 다르잖아요. 보통은 이제 뷰가 좋은 게 전망을 즐기고 싶으니까 고층이 많이 인기가 있고, 근데 이분은 투자용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가 제일 낮은 곳이 좋다. 임대료 어차피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장단점, 지역마다 장단점 이런 부분들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핫한 지역들 관련된 명칭들 중에는 평택도 있죠. 반도체 투자권으로 핫한 지역이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어디가 매력적인지 이런 내용들 책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 부분에서 하남이 섹션형 기준으로 이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마곡이 1400에서 1500대 형성되어 있고, 향동이 지금 이제 1000만 원 정도, 지축이 1300에서 1500 정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임대료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은데 그러면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택 같은 경우에 제가 하는 데가 이제 700 후반에서 그 뭐 섹션형이냐 아니면 이제 스마트형이냐 제조형이냐 뭐 상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800, 900대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장 같은 이제 이건 아파트용 공장이었잖아요. 지식산업센터가. 그래서 쾌적해지고 뭐 공원 짓고 녹지율 높아지면 이제 좋은 건데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공사 원가 올라가고 낮은 분양가가 나오기가 어렵다. 이제 점점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뭐 문정 성수는 뭐 완성형 아니며 그래서 뭐 수입 계속 유입되고 있고 공급 한정적이니까 아마도 시세는 오를 거야 이런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호실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호실이 좋은지. 네, 그 내용은 책으로 보시기를. 그리고 전용률 관련된 거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뜻인지 뭐가 좋은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남향이 좋나요? 근데 여긴 아니라고 나와요. 왜 아닌지는 책으로 보세요. 지식산업센터 취득하는 방법 분양, 전매, 매매. 분양은 시행사가 첫 번째로 파는 걸 사오는 거, 전매는 분양받은 거, 건물 준공 전에 분양권 사오는 거, 매매는 준공, 취득 이후에 거래를 통해서 수익권을 가져오는 거.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절차들이 있잖아요. 분양은 입주 의향서를 제출, 사전 계약금 혹은 청약금 입금, 계약서 작성, 중도금 대출, 잔금 납입, 취득 순서로 진행되고 입주 의향서는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사가 이제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일반 주택 청약하고는 다르게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분양 방법이 이제 초치기, 선착순, 물량 배정 이런 게 있는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초치기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랬던 부분들 선착순은 입주 의향서 숫자 매겨서 빨리 낸 순서대로 물량 배정해서 분양 대행사가 일정 부분 할당한 뒤에 이제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입주 의향서 제출하고 나서 이제 이건 현장마다 다르지만 청약금 혹은 계약금 뭐 이제 전부 넣어서 호실 선점하는 절차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분양 금액, 호실 면적, 부가세 확인하고 체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에 대한 거 그리고 매매에 대한 거 부가세 이제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에 대한 거 또 자세히 뭐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청약 매매할 때 그리고 만약에 두 개를 작은 거 두 개 하면 중도금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한 개로 인식하는지 이런 부분들 답변들도 있고요. 그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좀 적게 나와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공장들이나 회사들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율들 그리고 매매했을 때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 비율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 대출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그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도 이분은 사업체라서 대출 규제가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의식주에 해당되는 주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 정서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그 건설 인건비도 지금 많이 올라서 토지도 또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은 좀 계속 상승할 거다.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정보는 어떻게 얻냐. 인터넷 혹은 이제 발품 팔아서 그냥 이렇게 자긴 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관련업 하는 거죠. 저처럼. 그게 안 되면 책, 유튜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보는 거. 그래야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돈이 들어가고 아니고는 공부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크니까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많이 아시겠지만 역세권, 교통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구축도 재건축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근데 용적률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으면 몰라도 그런 경우 거의 없다. 그래서 연면적이 큰 지식산업센터가 좋은 거다. 연면적이 크면 건물 관리가 잘 된다. 극단적으로 한 호실당 10,000원씩 10,000개의 호실을 내는 것과 20,000원씩 10개의 호실을 내는 것 중 건물 유지 관리 비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에는 네, 제가 하는 데가 되게 좀 괜찮은 거죠. 왜냐면 대장 지식산업센터인 셈이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 셀프로 할 땐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건축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 내용들 있고요. 투자에 대한 마지막 조언 해서 어떤 투자든 무리하지 말아라, 영끌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 부동산은 사실 환금성이 뭐 낮으니까. 그리고 투자할 때 스스로 지식산업센터 왜 투자하는지 물어봐라.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돈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인데, 네, 이 부분,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좋은 부분은 한번 투자하고 난 뒤에는 신경을 좀 안 쓰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 왜냐면 주식 매일매일 차트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인쇄도 매달 책 팔리는지 현황들 이제 계속 좀 살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은 가장 좋은 파이프라인 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지식산업센터라고 판단했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수도권을 하든 아니면 지방을 하든 할 때 그 지역의 장단점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판단력 기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신문 보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제 좋은 물건들 안 놓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분도 놓친 적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공부만 꾸준히 좀 해놓으면은 이제 좋은 물건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잘 살펴봐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책에 담겨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 권, 진짜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책은 다 샀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조금씩 읽을 계획이고, 네, 제대로 된 전문가 돼서 다른 분들 시간 아껴드리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 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시 예약하셨던 분은 연락 부절 그 메시지 보내 답변도 없고 그래서 저도 메시지로 네 전화해보고 안 받으시고 그래서 메시지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일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 일요일밖에 시간 안 되신다고 하셔서 나왔는데 약속을 이제 정하시고 그 어떤 사정이 생기시면 메시지로라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건 좀 아쉽다. 저도 제 시간은 소중하다. 근데 덕분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책도 읽었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소통해서 거절하는 거를 잘 못하시는 성격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생각이고요. 덕분에 저는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거 책 읽고 오늘 서점도 다녀오고 또 구상한 좀 아이디어 부분들 얘기 나누고 싶은 분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
먹고 고구마 그 찐고구마 챙겨주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고 집에 와서 빨래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책도 읽고 오늘 오전에는 출근하면서 드로우앤드류 유튜브 봤고요. 집에 와서는 책 읽으면서 김창옥 선생님 거 유튜브도 봤고요. 출근길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영상 중에 저는 요즘에 또 많이 보는 게 하와이 데저텍 님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많아서. 그래서 사람이 그 어떤 특정한 자극을 주지 않는 한은 어제 생각했던 생각을 오늘 다시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끊어내려면 내가 이제 나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할 좀 긍정적이고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을 주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책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책을 읽을 때 스트레스 감소가 제일 많다고 해요. 전 다행히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새로운 내용들도 배우거나 들으면서 저한테 되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는 때가 이제 3가지 부분인데 그 하나가 여행, 그 2번째가 산책, 3번째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이 3가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은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산책은 내 주변에 대해서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내 자신한테 집중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운동 같아요. 저는 3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제일 약한 게 운동이에요. 전 이제 출퇴근하면서 걷는 거를 나 지금 운동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않고 내가 남들을 격려하고 배려하듯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격려하고 배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역이나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사람이 그냥 좀 됐어 좀 편하게 살지 뭐 나 오늘 고생했으니까 하고 풀어주는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한테 관대하면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더 많아지기도 해요. 내가 나를 잘 통제하고 관리를 하면 남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라는 생각도 전 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남이 내 틀 안에 함부로 침범하거나 대하지 못하도록 자기 관리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좀 삶을 단순화해서 지금은 좀 일하는 거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집에 오면 이제 책 읽고 집안일하고 그리고 휴식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고 출근해서는 일에 집중하면서 패턴을 정해서 단순화하고 집중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별거 아닌 인증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주말이었는데요. 잘 쉬셨길 바라고 좋은 꿈 꾸세요. 안녕.